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먹사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지우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사먹사전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 중인데, 저희 사먹사전 같은 경우에는 이 부산에 오래 장사한 식당들을 다니면서 그 식당에 담긴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그 식당의 음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컨텐츠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맛집을 찾아다니고 이런 것도 좋아했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좀 하게 된 계기가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후로 한 번도 할아버지 얘기가 없으시다가 제가 한 20살이 됐을 무렵쯤에 할아버지의 평양냉면을 꼭 한 그릇은 더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살아생전에 건강하실 때는 이제 소고기집에서 이제 평양냉면 기술자로 근무하셨었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는 그 한 그릇이 안 남아 있다는 게 아직까지 되게 애통해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를 딱 그걸로 그리워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래서 그 생각에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그리워할 이 수단이 사라졌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오래된 식당은 뭐 어떠한 형태로든 이 좋은 기억이 담겨 있겠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이걸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인터넷이란 공간에 올려둬서 이걸 박제를 시킨다면은 또 누군가 나중에 몇십 년 뒤에 그 식당에 그냥 테이블만 봐도 그때를 추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컨텐츠를 한번 시작하게 됐는데, 막상 이제 다녀보면서 느끼는, 제가 이제 느껴본 부산의 맛의 핵심 키워드는 한국 전쟁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전쟁의 전자도 구경도 못 해봤고, 저희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식당들을 다녀보면은 오래된 식당들 내지는 또 오래된 골목들은 항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연관성이 띄고 있더라고요. 음식의 품목에 있어서도 그렇고 아니면 생겨난 배경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200여 군데 식당을 다녀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골목에 조금 대입을 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처음 제가 이제 생각난 골목은 국제시장에 있는 실비거리인데요. 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60년대, 70년대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온갖 피난민들 그리고 미군 구호물자들, 밀수품들이 이렇게 섞이면서 되게 호황을 겪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그분들이 진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저녁까지 식사도 못하고 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분들은 일을 마치고 이제 힘들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그럼 이제 술집을 찾아가서 막 안주도 많이 먹고 허기도 달래면서 또 하루의 애환을 이렇게 털어 넘기는 공간이 여기 실비거리였다고 하는데, 이곳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서 세네 집이 운영해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곳 같은 경우에는 한 상에 이제 35,000원을 기준으로 술 3병이 나오고, 그날 주방 사정에 맞춰서 안주가 한 20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여길 처음 가게 된 거는 저희 친구 어머니께서 여기서 실비집을 하시거든요. 제가 이 동네 출신이어가지고. 그 친구 어머니도 수정집이 저희 친구 어머니 집이시고. 네. 그래서 수정집인데. 그래서 제가 수정집을 갔거든요. 근데 제가 다 가봤거든요. 다 가봤는데 수정집만 매일매일 수제비를 주시더라고요. 마지막에 국물을. 다 줘, 다. 요새는 근데 할머니께서 못 민다고, 팔 아파서 못 민다고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 가봤는데, 이게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는 완전 저희가 이방인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 안에 계신 손님들은 진짜 백발의 어르신들. 이 나이대 친구들 올 때가 아니다. 그렇죠. 딱 저런 집에 이제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너는 요가 어딘지 알고 왔노. 그렇죠. 약간 당황스럽고 서로 불편해지는. 근데 그렇게 앉아 있으면, 틈바구니 앉아 있으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되게 귀여워하세요. 저희를 그냥 막 궁금해하시고. 겨울 덩치는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막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되게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요새는 또 SNS에 많이 소개되면서 저희 또래 손님들도 많아졌더라고요. 예. 그럼 이제 진짜 가게를 들어가면 신세대, 구세대가 이렇게 같이 한 공간에 있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골목은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잘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요즘 이게 옛날 어른들이 찾던 식당들을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막 이렇게 찾는 게 유행처럼 이렇게. 유행이죠. 그죠? 요 골목에 실비집들이 2집까지 남을 정도로 빠졌다가 네. 각광을 받으면서 다시 들어오고 있거든. 그 중소기업청에서 저걸 다 만들어줬는데, 네. 저것도 만들어 놓고 난 후에 말들이 정식으로 허가받고 하는 집들은 몇 집이 안 되는데 세금을 많이 이제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 입간판 세우고 한 게 다 소방법 위반이라고 지금 다 치웠다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처음 알았어요. 이게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게 이태면 통영에는 다치집이라고 네네. 있고, 마산은 통술집, 뭐 부산은 실비집, 그다음에 뭐 전주에는 또 그 막걸리 골목 가면 한상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저 말이 재밌는 게 왜 실비라고? 그러니까 되게 궁금했어요. 네. 우리 뭐 그러니까 실비 처리해 뭐 이 네. 실비인 건가요? 이게 실비라는 거는 이게 우리의 술 문화인데,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 이런 사극 같은 거 보시면요, 주막에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시킵니까? 한상. 막걸리를 막걸리 하나 하나 달라. 그러니까 이게 술만 시키는 거예요. 네. 우리 문화는 안주를 따로 시키는 게 아니라 술을 시키면 술을 따라서 안주가 뭔가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비라는 것은, 여기서 실비는 뭘 하냐면 술병 숫자만큼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실비집들이 술병만 계산하는 그렇죠. 통영의 닷짓집, 마산의 통술집, 부산의 실비집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술을 파는 집이고 술값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술을 많이 먹으면 서비스로 나오는 안주의 가짓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 그러니까 이게 한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술만 계산하면 술을 많이 먹으면 되는데 그렇지. 이게 한상 가격으로 바뀌어 놓으니까 그렇죠. 이게 술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을 늘려야 되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생각난 게 이제 초량의 육거리에 있는 돼지갈비 골목이 생각나더라고요. 여기도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이게 막 이렇게 지자체에서 정한 그런 네. 골목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 들어보니까 이 60년대 70년대 한국전쟁 끝나고 부두 노동자분들이 초량 영주동 이렇게 삼복도로에 많이 거주하시면서 일 마치고 이제 목에 먼지가 너무 많이 끼니까 올라가기 전에 이제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고 돼지갈비에 소주 한잔하고 그 돼지고기를 자꾸 찾으니까 이 골목집들이 다 돼지고기를 취급하게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지갈비 골목이 됐다고 하던데 저는 이게 지금도 한 10집 정도가 이렇게 성업하고 있던데 그게 너무 신기한 게 사실 지금은 부두 노동자분들이 아무리 목에 먼지가 껴도 여기 가서 돼지갈비는 안 드시잖아요. 지금은 뭐 관광객분들도 많이 오시고 아니면 이제 부산 사는 사람도 뭐 거기에 뭐 갈비집이 맛있다 하더라 이러고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것도 약간 선순환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동네 맷집들의 특징이 이제 연어갈비. 예. 그 양념 흥건한 돼지갈비를 이제 호일 끓여서 이렇게 졸여 먹는 식으로. 예. 그래서 사실 이걸 구이라고 할 수는 없는 네. 약간의 찜스럽고 탕스럽고 정벌스러운 약간 이런 식의 특이한 조리법. 요게 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돼지 조리구이, 돼지 조림. 돼지 조림. 경기도에는 이걸 물갈비라고 해서 물갈비. 또 아, 먹는 물갈비. 것도 있더라고요. 예, 물짜장 물갈비, 뭐 kod조장. 쫄갈비 뭐 이렇게 해서 먹던데. 예, 요게 부산에서는 사실 요 집이 요쪽 동네에서 되게 특화된 스타일이니까 요게 좀 특별했고. 처음에 이 거리 이름 육거리라고 들었을 때 고기 육 그건 줄 알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육거리 처음 갔을 때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어렸을 때 TV 보면은 베트남 같은 데서 신호등 없어도 왜 오토바이들 윙윙윙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육거리 가는데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버스며 뭐 오토바이며 뭐며 이렇게 신호도 없는데 파파파 가는 게 하여튼 여기도 좀 되게 저희가 다녀보면서 느낀 되게 특별한 골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 동네들이 조리 방법이 이거 하나로 특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쵸, 다른 불에 스타일도 바로 있고, 직화로 예. 올라오는 데도 있고 이 은하갈비 같은 경우가 가쪽에 나와 있는 데다 원래 이 집이 이름을 은하 이불집이라고 한 이불집 거기서 따가지고 와서 아. 그 건물에 이불집 그래서- 하다가 이걸 차리니까 그럴 거고 그러시구나. 그리고 쿠킹 오일 없었으면 저거 안 되지.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외집분들 반응은 쿠킹 오일에 조리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 21세기에. 근데 이거에 대해 되게 감론을박이 많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유튜브에 소개하는 식당들 중에 사실 쿠킹 오일 안 쓰는 집들 찾기가 더 힘들어요. 옛날 집들은. 아니 근데 쿠킹 네. 오일 말이 되느냐 이건 무슨 뭐 환경 가열을 하면 이제 환경으로. 중금속이 환경 그죠 나온다. 좀 먹지 말라 그래. 그리고 어떤 음식 재료가 들어가면 식초 같은 이런 게 들어가면 안에서 성분이 나와가지고 음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렇게 꼼꼼하게 일종의 양은 냄비에 막 끓여 먹는 근데 양은 냄비가 살살 뺏기지 그럼 그걸 이거 어디로 가지 하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 그렇죠. 사람들이 근데 요거에 대해서 또 이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걸 고소하지 않으면은 이 집의 개성이 사라질 것 같은데 저걸 만약에 뭔가 다른 용기를 만든다 그러면 저 집만의 맛이 없어. 감성이 없어지고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그 전형이라고 할 만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먹을 때는 이 집은 불판하고 그 끓을 때 튀지 말라고 나오는 쟁반하고 이런 맞아요. 것들이 맞아. 전부 쟁반. 주문을 해가지고 그 집만 나름의 쓰면 나름의 발명 특허를 받아도 될 정도로 딱 아이디어가 돼 있는 거예요.
요즘 냉삼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인데 냉삼집 가도 다 호일 그쵸. 깔고 네. 옛날 그릇 나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멜라닌 이게 색소 그릇. 그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요새 음식에서 부는 게 레트로 열풍 벚꽃인데 이게 왜 그렇게 이게 외식업에서 이게 먹히느냐면 지금 주 세대들 우준 씨 같은 20대 30대 초반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들이 생각하는 7, 80년대는 고난의 시절이 아니었던 거예요. 낭만의 시절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게 촌스럽고 과거고 이런 건데 이 세대는 그게 낭만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트로가 젊은 세대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갈비라는 말 쓰는 게 이제 요즘 많이 조심스러워진 거예요. 부위 때문에 그죠. 예. 병에 보면 이제 갈비가 들어갔는데 목살이 더 많아. 아. 예, 그런. 목살 쓰주면 고맙지. 요즘 그런데 보면 또 뭐 앞다리살 이런 거 많이 쓰고. 그쵸. 제가 직접 들었었는데 돼지 상반신을 하루에 한 마리씩 손질하시더라고요. 상반신 그냥 다 잘라서 조각 내서 섞어서, 이렇게 섞어서. 들어간다고. 그리고 실제로 이 원산지 표기판에도 적어 놓으시더라고요. 목살 플러스 네. 앞다리살 플러스. 돼지의 상반신은 이 위쪽을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 팔다리 위쪽을 말하는 겁니까? 돼지가 이게 다리 빼고 네, 다리 빼고를 다리 상반신. 다리 빼고. 아 이게 몸을 반으로 잘라 네, 네. 상반신. 이렇게 이- 반으로 하는 거 아니고 인간 기준하고 이렇게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뒷다리 두 배가 앞다리, 네. 앞다리 두 배가 목살, 이제 막 그 갈비살 이런 식으로 돼 나오니까 요즘에 그 전주 뭐 돼지 국밥집은 디살을 쓰는데 디살을 쓰면서 그거를 얇게 잘라갖고 숟가락 뜰 때 동가리는 올라오는데 얇게 잘라놓으니까 질긴 걸 모르고 먹게끔 하거든. 근데 기본적으로는 앞다리 살 이상은 써야지 이제 맛은 나오는데 네네. 단가 때문에 부위가 조금 비싼 데는 수입을 집어넣고 앞다리 정도는 국산을 집어넣고 그래가 결합하는 데가 많아요. 오늘 뭐 시간이 좀 부족해서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해 오셨는데 아 예.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골목.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마무리. 준비해- 아, 다음 골목. 아 다음 골목이. 아 제가 네. 어차피 3개밖에 준비 안 했어요. 그랬나요? 네 마지막 골목입니다. 한 10개 준비했다고 하시지.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난 골목은 여기 이제 문현동 안동내에 위치한 돌산 벽화마을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이제 문현동과 점포동을 잇는 달동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부산에서 이제 몇 안 남은 달동네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열악했던 판자촌이라고 보시면 되는 동네입니다. 여기는 이제 공동묘지 위에 판잣집을 짓고 살았을 정도로 없이 살던 분들께서 이제 모이신 동네인데 이제 나라에서도 이 도시 미관에 해가 되니까 전기도 안 넣어주고 상수도 공사도 안 해주고 실제로 2002년 월드컵을 한다고 했을 때 상수도 공사를 해줬을 정도로 그 전까지는 상수도 시설도 없는 채로 살아오셨던 분들인데 이제 2008년에 벽화 그리기 사업을 하면서 뭐 영화에도 나오고 뭐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공원도 조성되고 자연스럽게 이곳에 식당 몇 집도 알려지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인 돌산 식당이라는 곳을 다녀왔거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산객들을 위한 메뉴를 위주로 판매하고 계십니다. 뭐 오리불고기라든지 뭐 삼겹살도 있고 아니면 시락국 그냥 국밥들도 있고 이렇게 저 장사. 위에 이제 적은 게 이 간판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냥 페인트 이렇게 해가지고 슥슥슥 써놓으시고 예, 그렇게 장사하고 계시는데 건물도 약간 그런 건물 있잖아요. 막 세게 이렇게 주먹으로 치면은 뭔가 먼지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건물. 네, 그런 곳인데 내부 이제 사진은 내부 없는데 나오겠지. 아 이거 이거는 음식. 내부는 이렇게 장판 깔려 있고 그냥 이렇게 좌식 테이블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리 주물러? 네 오리불고기 이렇게 어, 먹었는데 오리불고기. 근데 여기 또 사모님께서 음식에 대한 프라이드가 또 있으셔가지고 매일 당일 새벽에 이제 부전시장에서 생오리고기 손질한 거 쓸 만큼만 받아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야채 같은 경우에 어머니께서 직접 부전시장 가서 다 장봐서 쓰시고 양념 맛도 좋고 해가지고 일단 가성비가 되게 괜찮거든요. 작년까지 이게 2만 원이었고 야. 올해돼서 2만2천 원. 오리가? 네. 이야. 한 마리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는데도 네. 가성비 굉장히 좋게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이제 이것도
올해 말에 이제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재개발이 들어간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제 옮겨서라도 장사를 할 생각이 있긴 하시던데 사실상 이게 이 위치에 이 또 세월의 흔적이 딱 고스란히 담겨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건데 옮겼을 때도 물론 맛이야 좋고 뭐 하겠지만 이 의미가 사라진다는 게 공간이 사라지면서 그게 되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앞에 두 골목 같은 경우에 유지가 잘 되어오고 있지만 이 골목은 이제 좀 사라질 좀 위기에 처한 그런 그러니까 분위기였습니다. 도시가 자꾸 뭐 도시 재생이라는 이름 또는 개발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골목들이 없어지는 게 정말 전국적인 상황이잖아요. 부산에서도 이런 먹거리 골목들이 그 생존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말고도 또뭐 대표적인 그 먹거리 골목들이 부산에 대표적인 곳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곳들이 떠오르십니까? 그 어찌 보면 바톤 이어받기인데 충무동 충무초등학교 그 끼고 있는 충무동 시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7반까지 있으면서 5중 5반이 있었는데 학생이 없어가지고 학교가 없어졌거든. 그럼 그걸 바치고 있는 시장의 기능이 사람이 사라지니까 시장 기능도 사라지는데 다행히 이게 시내하고 가깝게 있다 보니까 포장마차촌이 가게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그런 거래갖고 고등어 특화거리라고. 아, 고등어 특화거리. 특화거리인데 그러니까 일단 구이판이 하나씩 있다 보니까 찌짐하고 전 굽는 거는 거의 다 되는데 고등어라는 이름을 서구에서 특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 기능을 가져온 거예요. 그 먹거리 기능. 그러니까 밤 되면 그 앞에 좌판이 쫙 벌어져가지고 그 포장마차보다는 좀 더 좋은 분위기, 저렴한 가격에서 먹을 수가 있는 시장이 그런 식으로 변형돼 나가는 거는 많이 보여요. 그렇군요. 앞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 옛날 가게고 오래된 가게고 뭐 나이 드신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데인데 그리고 20대의 그 몸으로 이 관심을 갖게 된 또 다녀보니까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다녀보면서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봤거든요. 사실 아무리 저희가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고 느끼고 배워도 저희가 그거를 공감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봤을 때는 이 부산 특유의 이 정문화가 담겨있는 곳들이 특히 오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주변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이러니까 외지에서 놀러 올 때 물어보세요. 부산 가면 꼭 뭐를 먹어야겠느냐고. 그럼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뭐 돼지국밥 먹고 뭐 밀면 먹고 회 먹고 꼼짝 먹고 이렇게 얘기하라고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사실 그냥 부산 사람이라고 매일 그걸 먹는 건 아니니까 흔하게 먹는 좀 전에 오리불고기 같은 것도 추천할 수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뭐 돼지갈비도 한번 먹어봐라 할 수 있는데 사실 외집 분들한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자기들 동네에도 있다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또 20년, 30년 부산의 맛이 유지되려면은 그 음식의 품목에 한정 짓지 말고 차라리 어떤 정서를 대입해서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면은 좀 더 다음 세대, 제 세대, 아래 세대에게도 이 부산의 맛을 잘 이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니, 막 칼럼니스트 지금 자리 대합니다. 역시 셀럽이야. 그래서 내가 유튜브 안 넘어갈게. 이거 넘어오지 말라니까. 아 근데 여기서 뭐 잠깐 짧은 정보로 뭐 유튜브 굉장히 인기 많으신데 뭐 그 수익도 저희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어느 정도 뭐 공개하시긴 좀 힘드시긴 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그러니까 저희가 뭐 차 떼고 포떼면 그냥 저희 용돈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예. 용돈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네. 저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한 비용을 빼면 사실 저희한테는 크게 남는 게 없는 거죠. 근데 미래가 있잖아. 앞이. 그렇죠. 열심히 해야죠. 뭐 마무리 뭐 인사 말씀 한번 뭐 하시면. 마무리를 하자면 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